네, 방금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영상을 잘 보았나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관용 표현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이제 임시정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봤던 영상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글의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자, 이 연설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요.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관용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 연설했는지 알아보세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3.1 운동의 결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의 문제로 의견 대립이 커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을 한 이유는 뭐예요?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것을 타개하고 극복할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의견 대립이 아주 커진 상황이었어요.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단결을 할 수 있도록 연설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애간장이 타다라는 말이 방금 나왔어요. 애간장이 타다. 여기 분명히 밑에 있죠? 자, 관용 표현을 몇 개 미리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이어서 들어볼게요. 애간장이 타다. 그 다음에 하루에도 12번 미리 써놓으세요. 하루에도 12번. 그 다음에 어금니를 악물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앞과 뒤에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고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애간장이 타다라는 건 몹시 초조하다는 거예요.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 속을 많이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애간장이 타다라고 표현을 해요. 걱정과 불안이 과도하게 지금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싸우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앞부분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자, 젊은 사람들이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이 많이 타는 그런 마음으로 폭탄을 들고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 독립이 되겠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 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열심히 하자는 거죠. 뭐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자주, 매우 열심히 하자는 뜻이에요.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 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아갑시다. 자, 어금니를 악물다라는 건 아주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쵸? 굳은 의지.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설을 마저 듣고 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나요? 자, 깃발 아래 모이자, 단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창호 선생님께서. 자,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체예요, 단체.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 개인들이 각각 각계 전투를 하기보단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립이 심해요. 의견 대립이 크다. 의견 대립이 크다.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마지막에 깃발 아래라는 말이 나왔어요. 깃발 아래 모이자 그 말의 뜻을 추론해 볼 건데 추론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여자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더 앞부분을 보면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 자, 여러분 맨 뒤에 보면은 몇 쪽이냐면 100쪽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깃발 아래 모이자 그랬는데 여기에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의 뜻을 모으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거기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깃발 아래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앞뒤를 보세요. 뜻을 모으자라는 뜻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힌트가 있었어요?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씩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앞부분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단결해 나가자. 그 다음에 하루에도 12번씩 노력하자. 독립을 달성하려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깃발 아래 모이자라는 뜻은 뭔가 하나로 뭉치자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표시를 형광펜으로 꼭 해주세요. 자, 글 앞뒤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이게 추론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친구가 하는 말 들어볼까요?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깃발은 주로 집단이나 여러 사람의 맨 앞에서 드는 물건이야. 깃발에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 이름이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적기도 하지. 예전에 우리 여행을 다닐 때 패키지로 여행을 다니면 그 관광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지요. 자, 여기에 무슨 뭐 바티칸 성전을 뭐 관광한다 그러면은 그 투어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 깃발 아래 모인답니다. 자, 그럼 다 같은 뜻으로 모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깃발은 주로 집단이나 사람들 맨 앞에서 드는 물건이야. 자, 이게 표현에 쓰인 낱말을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깃발 아래. 자, 깃발이란 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 곳으로 오라는 표시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이 말은 어떤 이름이나 주장, 의견 아래에 모이자는 뜻일 거야. 이 주장이나 의견은 이들의 목표를 나타내니까 하나의 목표를 품자는 뜻이겠구나. 그래요. 이 위에 1번,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짐작해 보면서 이걸 왜 썼을까 이런 말을.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추론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한두 가지는 알고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는 뜻을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앞뒤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의 뜻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100쪽을 한번 보세요. 100쪽에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그 표현의 뜻을 짐작해 보고 있어요. 그쵸?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앞뒤를 한번 볼까요? 앞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은 반대한다.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 이게 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라는 뜻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자, 먼저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지금 밑줄 쳤던 그 부분을 써보도록 할게요.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도 있었죠? 누구나 반대한다.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이 내용도 한번 써봅시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나요? 나도 어떤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돌아보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라는 건 나의 생각. 나의 생각만 알고 두 가지는 뭐야? 두 번째 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른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이거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익숙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될까요? 그치. 나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게 나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니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합치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앞에서 같이 살펴봤는데, 자, 1번 연설문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생각해보자.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서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된다 하고 떠듭니다. 자, 폭탄을 들고 나가서 뻥뻥뻥 터뜨려서 다 죽이자. 그래서 독립을 찾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독립이 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자 라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연설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생략된 부분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엇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자, 그래서 서로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보기에는 깃발 아래 뜻을 모아야지 이 독립운동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독립이고 뭐고 될 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결을 해야 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단결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크게 논리적인 구조가 뚜렷할 것 같지는 않고 단결하자. 우리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생략된 부분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잠깐만 영상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하므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대표자 얘기도 나오고요. 서로 생각을 바꿔서 단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쵸? 의견을 모으자. 의견을 모으자.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2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독립운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생각이 너무 다르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서로의 좋은 점도 마음을 열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자. 깃발 아래 뜻을 모으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2번째 질문. 자, 연설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들어보니까? 연설을 듣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설득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설득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설득이 됐을까요? 선생님은 들어보니까 아, 그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가 없겠구나. 서로의 뜻을 들어보고 하나의 뜻으로 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독립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게 되겠죠? 여러분은 이 연설을 들어보니 어땠어요? 설득이 되었나요? 네. 참 그 시대 때는 어둡고 침울하던 시대였어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세우고 갖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우리도 준비를 했지만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함과 동시에 광복이 찾아왔는데 광복이 찾아온 건 매우 반가운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처음부터 설 수 없어서 미국과 소련의 그 다툼 속에서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주체적으로 발휘되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역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치만 이 힘들었던 시대에 광복은 무슨 광복이야. 그렇게 포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지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도전했고 노력했고 준비했어요. 이런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꼭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준이도 지희도 화이팅! 오늘도 힘내봅시다. 수고했어요.